팔릴 만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대표님들께서는 많이 얻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억부자 실천맨 별답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량 카테고리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우는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미서씨를 통한 대량 카테고리를 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면 매출이 조금 더 나오게 하는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고리 상품 중에 큰 상품을 노릴지 작은 상품을 노릴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쿠팡 기준으로 하루 업로드 개수가 정해져 있고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쿠팡에만 대량 카테고리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대량 카테고리를 업로드를 하게 될 경우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000개, 사업자당 10,000개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5,000개의 옵션 수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아직 경험이 적은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매출이 단돈 10,000원이라도 올라야 이제 뭔가 의욕이 더 생기고 더 열심히 하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팔리기 위해서는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의 종류는 많아야 합니다. 쿠팡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5,000개라는 옵션 개수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펜이라는 종류의 상품을 업로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펜의 경우에는 옵션의 개수가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상품 한 개당 하나만 업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옵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는 효율적으로 한 번에 업로드를 할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게, 그래야 저희만의 데이터가, 저희만의 경험이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큰 거와 작은 거의 상품군을 나누는 게 초반에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작은 거의 개념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무작정 막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 판매가 2주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2주 후에는 작은 거에 대한 상품군이 팔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작은 것을 계속 올렸습니다. 작은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객이 취소를 하거나 반품을 하거나 환불을 하는 경우가 적어집니다. 비교적 작은 거에 대한 상품은 금액대가 저렴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작더라도 비싸지만, 아까 예시를 드린 펜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작고 금액이 저렴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 교환 같은 CS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확실히 적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마진율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뭐 1,000원짜리 상품, 특이하거나 이쁘거나 뭔가 특별한 그런 펜 상품은 원가가 1,000원, 2,00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10,000원 미만일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상품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뭐 20,000원에 팔더라도 30,000원에 팔더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 고객이라면 그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뭐 다른 큰 상품은 20%, 30%이지만 작은 상품은 뭐 50%, 60%, 100%, 200% 가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판매가 잘 일어납니다. 큰 상품은 비교적 원가도 비싸니까 판매가도 당연히 올라갈 텐데, 크기가 작은 상품은 원가도 작고 판매가도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 구매라고 해서 배송 기간이 길지만 뭐 그래도 한번 사보지 하는 마음에 판매 건수가 확실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큰 상품은 반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객단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순익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제 큰 상품의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상품 원가가 40만원, 50만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판매가를 6, 70만원에 잡더라도 2, 30만원의 순익이 금방 나옵니다. 물론 마진율로 따지면 10%, 20% 비교적 작은 상품에 비해서는 마진율이 적지만 가져가는 순익은 하나당 상품 팔렸을 때 순익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CS 건수가 적습니다. 이제 작은 상품의 같은 경우는 CS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적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큰 상품은 CS 건수가 적습니다. 구매를 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 건수가 작은 상품은 한 달에 100건, 200건, 300건 이렇게 발생을 한다면, 큰 상품은 판매 건수가 적기 때문에 CS 건수도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큰 상품은 이제 돈 버는 맛이 납니다. 하나를 팔려도 이익이 뭐 8,000원, 10,000원, 20,000원
3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데, 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상품이 하나 팔렸는데 다른 거 뭐 10개 20개 팔린 것만큼 마진이 큰 상품 하나에 나오니까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는 첫 번째는 큰 상품 카테고리를 정할지 작은 상품을 정할지는 대표님들께서 정하시는 게 초반에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량을 올릴 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량을 올리기 전까지 최대한 고민하시고 올리는 과정, 미서시에 수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에는 고민과 생각을 1도 투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봤을 때, 어디서 들었을 때, 어떤 강의를 봤을 때, 어떤 라이브를 들었을 때, 특히 서 과장님이 라이브 많이 해주시잖아요. 처음에는 서 과장님 라이브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상품권 올릴까? 이런 상품권 올릴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과정이 업로드를 할 때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수업을 이제 수강을 하실 텐데, 본인만의 이제 대량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루틴이 정해져야 됩니다. 상품을 어떤 상품을 올릴지 엑셀 시트 같은 곳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A부터 Z까지 이런 상품을 올릴 거야 하고 미리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노트북이나 뭐 데스크탑 컴퓨터에다가 엑셀에다가 계속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다음엔 A 상품 올릴 거야, 그 다음엔 B 상품 올릴 거야, C 상품 올릴 거야, 이렇게 계속 리스트화를 해 놓으면 업로드 할 때는 자기 전에는 계속 컴퓨터로 수집을 돌려놓고요. 그리고 업로드 하기 전에는 내가 그때 이거 수집해 놨으니 그냥 이거 업로드해야지 이렇게 하고요. 상품을 수집하기 전에는 계속 엑셀을 통해서 리스트화를 쭉 계속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복리부전님을 통해서 수강을 한 수강생으로서 복리부전님께서 많은 엑셀 그 정리하는 파일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무한으로 리스팅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에서 녹화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남으니까 잠깐 이렇게 녹화하기 전에는 계속 리스팅을 하고 있었어요.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는 생각과 고민을 절대 하지 말아라. 대량을 통해서 팔리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5,000개라는 사업자가 몇 개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5,000개라는 쿠팡 기준에서 5,000개라는 상품을 다 매일 올려야 돼요. 꾸준히 계속 이제 팔릴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매출이 올릴 때까지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시간을 이제 대량을 할 때는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 계속 습관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하고, 제가 고민하고 어떤 상품을 올려야지, 어떤 상품 어떤 카테고리가 팔리지 라는 걸 고민하는 과정은 리스팅을 할 때 내가 어떤 상품을 업로드할지 수집할지 정하는 때 그때 계속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절대 그런 고민 없이 내가 한 리스팅을 믿고 라이브를 들었던 것더라도 지금 올릴 때만큼은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것을 최근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 수업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이너한 상품을 노리라고 하셨어요. 책상을 비유를 한다면 책상은 메이저한 상품인데 책상 다리 밑에 고무 패드 같은 것은 마이너한 상품이라고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마이너한 상품이다 해서 이런 상품군을 계속 카테고리로 정해서 수집하고 업로드하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이너한 상품이 도대체 뭐지 하는 고민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팅이 점점 이제 내가 쌓아놓은 리스팅 건수가 좀 줄어드니까 나중에 점점 촉박해지더라고요. 앞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남게 되니까요. 마이너한 상품이 뭐지 하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앞으로 올려야 될 카테고리가, 팔릴 만한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대표님들께서는 많이 얻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마이너한 상품은요, 업장 사장님, 어떤 업체의 사장님들이나 어떤 것을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 또는 전문가들을 노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거는 당연히 대량 카테고리를 통해서 문의가 왔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고 또 이것이 팔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업체 사장님들은요, 제가 이제 이것을 느끼게 된 사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업장 사장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어떤 바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인 바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피규어 같은 거를 이제 원하셨는데 그 피규어를 300개를 그냥 한 번에 사셨습니다. 종류별로. 근데 그게 그 바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피규어를 그냥 우연찮게 작은 거니까 올렸는데, 이렇게 바를 운영한다거나 이것을 계기로 카페나 무슨 레스토랑이라든지 뭔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업장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뭐 펜션이라든지 뭐 키즈 카페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무슨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한 번에 똑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확실히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판매 마진도 커지기 때문에 돈 버는 맛이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카테고리가 바로 상상이 됩니다. 카페라고 제가 예를 들면요, 카페가 뭐 흔하게 이런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현대적인 모던한 카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카페 사장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뭐 클래식한 걸 원하신다고 하면 클래식한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클래식한 무슨 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클래식한 소품이 될 수도 있고요, 클래식한 무슨 시계 뭐 이런 종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이런 부분이 마이너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저희가 뭐 유아용품은 안 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키즈 카페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무슨 그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유아용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즈 카페 예를 들어 사장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뭐 어디 부딪히면 다치니까 뭔가 그물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국에서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살 때 뭐 이만큼씩 사실 테니까 그런 것들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페인트 업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붓이나 롤러 같은 걸 리필용으로 뭐 중국에서 얼마든지 대량으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붓이나 롤러 뭐 이런 것들은 메이저한 상품이지만, 이런 분들 업체 사장님들이나 뭔가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마이너한 상품이라고 지금은 이해하고 있고 그런 카테고리를 올리고 있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전문가분들은, 제가 이거는 정말 너무 큰 경험을 했는데, 드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취미로. 근데 취미로 드론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는 드론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프로펠러 그 날개 있잖아요, 날개 그 연결된 모터를 40개를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뭐 드론을 파는 이제 사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거에 업장 사장님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너무 기분 좋게 팔았는데, 저희 이제 복리부자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팔리는지 정말 궁금하면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반재미,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수업에 배운 거 한 번은 해보자 라는 마음에 그냥 모터를 40개 산 게 너무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 모터를 산 고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모터를 왜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시나요? 어떤 사장님이신가요? 그렇게 여쭤보니 이 사람은 그냥 취미로 드론이 여러 개 있대요. 그거에 대한 모터를 미리 똑같은 것을 사놓는 건데 40개를 맞힌 이유는 4의 배수로 맞힌 겁니다. 드론이 보통 그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드론은 다 날개가 4개짜리, 프로펠러가 4개짜리였고요. 모터라고 하는 거는 안에 RPM, 뭐 자동차 그 RPM인지 뭔지는 정확히 똑같은 뜻인지는 이해가 어려웠지만, 그 회전하는 그 RPM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모터 RPM이 기계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맞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롭대요. 번거로우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똑같이 하나만 고장 나더라도 그냥 나머지 3개를 다 폐기 처분하고 4개를 한 번에 교체를 하는 게, 드론을 하는 입장에서 뭐 수리를 할 때 프로그래밍 하는 그 작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취미생활을 할 때 그게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분명히 전문가들도 이렇게 뭔가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한 상품일 수 있구나 생각해서, 제가 생각한 마이너한 상품은 책상 다리에 있는 고무 패드가 아니라 업장 사장님들이나 업체 사장님들, 뭐 운영하시는 가게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분야에 깊게 파고 있는 전문가들이 구매하는 것들이 마이너한 상품이겠다라고 이해를 해서 이 상품군으로 요즘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직업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오프라인 그런 매장의 종류를 보고 있고요. 제가 아까 예시드린 뭐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은 페인트 업자 사장님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는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마인드맵 이제 파생으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정말 모르시겠다면, 첫 번째 기준은 큰 거를 팔지 작은 것을 팔지 기준을 정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 기준이 정해졌으면
리스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때 동안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이 팔릴지, 이때 배웠던 거, 이때 공부했던 거, 이 유튜브 영상을 봤던 거, 서 과장님의 이 라이브 영상에 인터뷰어가 하신 말씀이 이런 상품이 잘 팔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리스팅을 할 때만 내가 어떤 상품 올릴지 계획을 할 때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상품을 올릴 때는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내가 한 리스팅을 믿고 그냥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한 상품을 업로드를 하는 건데요. 마이너한 상품군을 올리는 거죠. 카테고리를. 마이너한 상품을 올릴 때 하나는 업장 사장님, 뭐 가게 사장님들을 노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오픈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어떤 상품이 필요할지, 제품들이 필요할지를 고민해 본 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마이너 상품을 노리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전문가들, 뭐 제가 판매한 경험은 드론 하신 분인데 뭐 간단하게 외우면 드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RC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취미로 자전거를 한다는, 자전거를 뭐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고요, 서핑, 뭐 패들보트 뭐 이런 것도 되고, 수영하는 용품들도 있을 거고요, 뭐 등산한다거나 뭐 이렇게 취미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클라이밍을 한다거나, 뭐 저 클라이밍 안 올려봤는데 이번에 뭐 대량 해서 클라이밍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뭐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큰 거 작은 걸 할지, 그리고 업로드 할 때는 절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리스팅 할 때만 고민 엄청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장 사장님, 전문가분들, 이분들이 필요한 상품을 업로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서 과장님이 챌린지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후다닥 이렇게 차에서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이틀 3일 만에 또 하나씩 계속 올려야죠.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 궁금한 거나 질문 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구독, 좋아요 저는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차에 이렇게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틀었고 주변에 기차역도 있어서 많이 시끄러웠지만 그래도 내용만큼은 여러분들께 그리고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